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해 말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대 개혁, 특히 연금, 교육, 또 노동 개혁을 아주 제1위적 과제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노동 개혁, 네.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표명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피해가 뭐 4조 원에 이른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 파업 이런 것은 밟은 세권 뿌리를 뽑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제가 볼 때 이제 화물연대나 민주노총 파업이 지금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의 그런 어떤 그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요즘 하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게요. 뭐 교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민노총이 건설 현장에서 제가 사실은 제 주변에도 건설업 대표가 계신 분이 있는데 민노총의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설 노조의 행포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뭐 심지어 이제 뭐 여러 그 관련자 오피니언 리더급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조폭 수준의 갈챙이 이런 부분들 집단적인 아니, 조폭은 저리 가라 이 수준 뭐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기존에 이제 시공을 맡아가지고 계약이 이미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노총 건설 지부나 노조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인력을 써라. 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레미콘이나 우리 화물 뭐 이런 어떤 사용을 해주라. 인력을 써주라. 이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상근이 아닌 사람에게 임원급의 대우 800, 700, 50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해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국무회의나 뭐 이제 수법 때 아마 그 언급을 하신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날 첫 국무회의에서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그 명곡동 창원 명곡 A-2 블록 그 건설 현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LH죠. 행복주택이라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렇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이 부울경 민노총에서 개입해가지고 레미콘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안 되면 공사가 전체가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부울경 민노총 그 건설 노조가 와가지고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행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각 지방청 경찰서 단위로 이 공사 현장에 이런 어떤 방해, 공사 중단이 되게 방해하는 행위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노총 부울경 그 지부나 이 건설 노조에서는 이 행복도시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세 상인들, 약자들, 그다음에 영세업자들, 그다음에 서민들, 그다음에 노년층, 노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어떤 그 임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 기간도 불구하고 와서 계약이 돼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조원을 써라. 그 다음에 우리 노조원을 임원급으로 대우를 해줘서 그 다음에 올해 얼마씩 달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시공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LH 관련한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이 소위 말하면 레미콘 관련한 노조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협조 문자 메시지. 그래서 그 행복도시 그 주택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레미콘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민노총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노조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공급하지 말라면 안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노조였던 이제 지시죠. 그래서 여기에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공기가 단축이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기를 훨씬 넘어버린 형태가 돼서 또 여기에 드는 여러 가지 막중한 그 피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는 이제 시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S건설이라고 하는데 시공사죠. 네, 시공사죠. LH로부터 시공을 하청을 받은 하독을 받은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상주도 하지 않았는데 관리급 월 900만 원, 팀장급 800만 원, 반장급 700만 원 이렇게 임금 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현장에 뭐 시멘트에서 골조 뭐 이런 거 하는데 전부 노조원들 쓰라고 하니까 이게 S건설회사는 그거 못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건설회사는 이제 뭐 토목, 기초 기반 시설, 예. 그다음에 골조 예. 이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멘트, 레미콘입니다. 골조를 쳐야죠. 이게 골조를 쳐서 올라가게 HB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요구를 하는데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급 대우를 해달라. 그거 상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상근입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만약에 정말 팩트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수사를 해보면요. 네. 보통 조폭들이 관내 대형 유흥업소나 이런 업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거기 지배인으로 써줘. 근데 보통 지배인이 뭡니까? 그러면 월 한 300, 500을 받는데 이제 그때 갈챙이가 나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줘. 그 대신 우리가 업소를 보호해 줄게. 보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보업이 명목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들어오냐면요. 자, 물수건, 생수, 주류 전부 다 우리 거 써줘. 그러니까 처음에 부탁을 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S건설사의 피해라는 게 기존에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현장 소장이라든가 관리 책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800, 500, 700에 주고 비상근 임원을 써라. 그렇게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이런 행태가 조폭들 수법이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비 달라고 조폭들 채용 강요하는 네. 거.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서 만약에 개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건설사 비리가 거기 보이잖아요. 예. 그걸로 조폭들 수법이 뭐냐면 내부에 뭐 탈세를 했네? 뭐 간에다가 뭐 어떤 유착이 됐네 이러면서 또 협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고발하겠다. 그렇게 돼서 또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수법은 정상적인 산업 체계에서는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이죠. 네. 저도 아는 분이 경기도 모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민노총 모 지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노조원을 써라. 뭐 여러 가지 행태를 요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전국에서 건설 현장이나 하도급 업체를 하는 업체는 모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발언이 상당히 체감을 하시고 실감을 느끼실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현장의 횡포랄까?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방치를 해왔습니까? 일종의 아주 그냥 떼법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제 민노총이 저는 이제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선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표로 인한 지지로 인한 그런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룰, 뭐 공정, 법치 이런 게 이제 앞서야 되는데 사실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떼법을 써서 이런 불합리한 행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부라고 지칭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 위에 있는 떼법.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은 우리한테는 안 통해. 우리가 떼법으로 나가면 우리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집단이야. 이런 인식이 팽배돼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드는데 결국은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사실 노조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종 노조 그 어떤 황제 노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뭐 우리 경찰 간부 출신이니까 경찰들도 이런 것을 불법 행위, 화장실 점거하고 뭐 사옥 점거하고 신호통까지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압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한테 당신이 왜 자꾸 그게 해가지고 했냐고 또 이렇게 무슨 소송이 걸리면 본인 책임을 지니까 아무래도 경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할 것 아닙니까? 좀 머뭇거리고. 그러나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도 또 좀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에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해라. 원칙 대응하라. 문재인 정부 때는 민노총이 솔직히 얘가 촛불 집회라든가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대고 인원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이 민노총이 정권 위에 있는 상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힘을 못 썼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걸 정상화하겠다 하니까 경찰도 또 이제 좀 제대로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예. 강력 대응을 해라 이렇게 예. 지금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강력 대응을 할 걸로 이렇게 지금 그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때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그 어떤 정권적 정부적 차원에서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시민들 특히 지금 고금리 고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삼고 지금 시대 아닙니까? 이런 데서 결국은 이 재료비 올라가죠.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리 올라가 있죠. 이런 그 어려운 상태에서 또 이런 일부 노조가 이런 어떤 행포나 행패를 일삼는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이나 시민들 피해이고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경찰이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진국일수록 그 MIU, 맨인 유니폼이라 그래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그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면책을 굉장히 우선시해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공무원들, 특히 현장에 수사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면책 조항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고, 그다음에 법을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때법 위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법대로 조치를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언론사에 있을 때 임원을 하면서 이제 이 다 디지털화 되니까 옛날에 인쇄기 있던 그걸 뜯어내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책임을 맡았었는데 참 그 시절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거기는 이제 민노총은 아니고 그 문화재 네. 지역이다 보니까 그 노무현 시대로는 시민단체가 아주 상전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고 걸핏하면 시에다가 고소고발을 해요. 민원 제기하는 것이죠. 민원 제기. 네. 그래갖고 공사가 중단되고 뭐 그러면은 이게 난리 납니다. 공사라는 게 일정 기간이 있고 그 공기가 맞춰져야 하고 그 늘어날수록 그때 PF를 한 700억 이렇게 해갖고 했으니까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하루 늘어나는 이자. 이번에 창원시 창원 명곡 행복도시주택 이 지역도 이 한 달 동안 레미콘이 중단되니까 그게 이제 기성금 LH에서 받을 거 이제 공사를 하고 날 때 이제 돈을 받는 걸 기성금이라고. 그렇죠. 그것도 7억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한 달 동안에 직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왜 놀더라도 인건비를 줘야죠. 그것도 1억이 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나버린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공기 단축이 결국은 그런 어떤 외부 요인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계약상에는 이 공사 기간 안에 건설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계약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외부 요인이 있다고 해서 과연 LH에서 그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 업체인 건설사가 국민 시민들의 피해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때법위에 있는 일부 노조 단체들 이런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하고 응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주장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LH 공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건물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보니까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또 거기에 이제 이 계약을 한 사람들은 또 집을 팔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을 못 맞추면은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제 2중, 3중, 4중, 5중 피해가 계속 증폭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건설 노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민노총이 개입되고 있는 지금 17개인가 그런 연맹 아닙니까? 그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50보 100보죠. 뭐 건설 노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제철 작업이 중단되고 그런 게 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 신인도 추락.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제조업이라든가 그 기업체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조의 횡포라고 노조입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할 그런 어떤 직장, 그다음에 뭐 직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노조의 강성 노조의 이런 부당한 폐해는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일터, 직업, 그다음에 국가의 세무라든가 조세의 그 수입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이너스거든요. 이걸 총괄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테슬라하고 전화까지 해가지고 예, 화상 대화를 하셨죠. 예, 우리나라 전기차 좀 공장 세우라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걱정하는 게 노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교수님은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진영 논리, 어떤 정권이나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그 방어 시스템 내지는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100% 공감을 표시를 하고요.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 조건 향상이라든가 본래의 그런 노동 3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협상이라든가 투쟁을 한다면 그건 뭐 보장을 해야죠. 그러나 그걸 불법으로 그런 법적인 것을 무시하고 떼법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조폭과 비슷한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그렇죠. 이런 경제 대국가 아닙니까? 이런 데서는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